복습은 좀 하셨나요? 네. 갑자기 그죠? 싸해지네요. 복습 좀 하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지적법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개관을 했었습니다. 꼭 복습하시기를. 되도록이면 많이 볼수록 좋아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문제풀이 하시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이제 수업을 자꾸 복습해서 여러 번 많이 들으셔가지고, 심지어 이 구간 이 부분에는 이제 교수님이 이런 농담 하더라 라는 것까지, 그 농담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자꾸 반복이, 여러분 반복이 기적입니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절로 내게 돼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 뭐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우실 때 구구단 원리 알고 외우신 분 계십니까? 원리 알고 외우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냥 외우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내게 된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여러분들께 됩니다. 꼭 많이 반복을 하시기를, 복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이제 지적법의 이제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기본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만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등기법을 또 역시 사례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개관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등기법도 그 다음 시간에 역시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만 다루고, 이제 심화과정 3월부터 심화과정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그렇게 나가는 그 커리큘럼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늘 강조를 드리지만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객관식 시험에서는 뭐 어설프게 이것저것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는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그냥 이론서니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교재 30페이지부터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30페이지에 거기 이제 네모 1번 토지 등록의 원칙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양가로 1번에 이제 지적 국정주의라는 표현 찾으셨나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지문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지적 국정주의 의미는요, 이제 지적이라고 하는 게 국가사무다라는 뜻이에요. 국가사무. 그걸 이제 국정주의라고 이렇게 국가가 정한다 이 말이죠. 국가사무다라는 뜻인데, 이 지적이라는 게 토지 표시 뭔지 아시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다만 이제 경계점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이제 좌표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 토지 표시라고 하는데, 이 토지 표시를 조사 등록하는 것을 그걸 지적이라고 해요. 지적. 그럼 지적이라는 제도가 여러분 최초에 이제 도입이 된 그 제도의 취지는 뭐라고 했죠? 세금 부과 걷어들이기 위해서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당연히 세금이란 것은 공평, 그죠? 조세평등주의라고 합니다. 공평. 그래서 지적이라는 사무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지적은 국가가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국정주의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국정주의니까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이 지적을 담당하시는 최고 책임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우리 시험과는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다라는 거야. 국정주의니까. 다만 여러분,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3,600만 필지가 넘는 토지가 있는데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합니다. 그럼 이 지방자치단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적소관청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의미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세요. 그 교재 보시면 지적 국정주의에서 거기 첫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줄.
자,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결정하여 등록해야 한다. 아까 왜 조세 평등주의. 그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국가가 결정하여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계속해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줄 쳐놓으세요. 밑에다가 줄 탁 꺼놓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계속 이어서 모든 토지 그 부분에다가도 또 줄을 꺼놓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 3,600만 필지가 넘는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자 계속 이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다 줄을 꺼놓으세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지적소관청이 자 지적소관청에다가 줄을 꺼놓으시고 옆에 보시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결정한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다가 네모를 쳐요. 국토교통부 장관 등장하는 그 부분에다 네모를 딱 칩니다. 그 다음 지적소관청 역시 네모를 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조합이 올바른 거 찾아라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일단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모든 토지 요 부분이 들어가죠. 모든 토지 그죠? 근데 지적소관청은 그 관할에 있는 토지들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든 토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비교하시자고요. 여기 모든 토지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서 모든 토지 표시를 다 조사 등록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토지 표시. 자, 이 반에서 우리 지적소관청 아까 줄을 끄셨죠? 차이점 한번 보세요. 뭐가 빠져 있는지 소재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 중에서 소재를 제외한다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소재를 제외한다. 소재가 뭐예요? 행정구역입니다. 우리 행정구역 지적소관청이요. 여기 울산광역시에 뭐 남구청장이 여기를 남구로 할 것이냐 뭐 중구로 할 것이냐 그런 거 정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소재에 관해서는 우리 지적소관청에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비교하시자고요. 이제 칸비오도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겠죠? 일단 모든 토지 나오고 여기 자 지적소관청에 모든 토지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적소관청이라면 그 관할 토지만 소관하는 겁니다.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토지라는 표현 안 나오고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 표시 중에서 소재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다 하다 그죠? 이에 반해서 우리 지적소관청은 뭐가 빠집니까? 소재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독립해서 한 문제로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문으로 자주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양가로 2번에 이제 직권 등록주입니다. 자 이걸 이제 직권주의라고 하는데 직권주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신청주의입니다. 네, 아이고 여기 막 수준이 제가 여러 학원을 나가다 보니까 깜빡 잊었네요. 여기 수준이 높은 학원이었구나. 자 우리 직권주의 반대말이요 신청주의입니다. 잘 비교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직권주의라는 게 의미를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직권주의의 의미가 뭐냐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니까 직권주의라고 무조건 직권이 발동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직권이 발동되면요 그걸 직권주의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신청주의는요 오로지 신청만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하지 않았을 때 직권이 발동돼요 발동되지 않습니까?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걸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적이라는 게 아까 토지 표시를 조사 등록하는 것을 그걸 지적이라고 했죠. 그럼 토지 표시는 여러분 권리관계입니까? 사실관계입니까? 사실관계.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얘는 사실관계다라는 거. 사실관계. 제가 붉은 분필로 적는 이유는 여러분
그냥 뭐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비교해서 드릴게요. 여러분, 등기. 우리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등기, 권리관계입니다. 그래서 등기는요, 신청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왜? 이유는 등기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게 그게 등기니까. 자, 그 다음 우리 직권주의는 사실관계. 그럼 직권주의란 말은 또 뭐랑 연결이 되느냐면요, 이 직권주의는 사실관계를 조사 등록하는 거니까 직권주의는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실질적 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실질적 심사 권한을 가집니다. 자, 이에 반해서 등기는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주의. 따라서 실질적 심사일까요? 형식적 심사일까요? 형식적 심사다. 형식적 심사라는 말의 의미는요, 필요 서류 들어왔는지 그 구비 여부만 판단합니다. 안에 내용은 조사 안 해요. 자, 여러분, 왜 우리 가족관계 등록 사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관계 등록 사무 중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등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권리관계를 조사해서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출생신고, 사망신고 들어보셨죠? 네. 출생신고, 사망신고. 그럼 출생, 사망, 사실관계예요? 권리관계예요? 사실관계 팩트예요. 출생신고, 사망신고 팩트입니다. 따라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가족관계 등록을 담당하는 그 소관청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관계잖아요. 있어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말로 태어난 게 맞는지. 그래서 출생신고 하실 때 어디 뭐 병원에서 출생했다는 그 증명서 이런 것들 다 제출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팩트니까요. 근데 이에 반해서 혼인신고. 혼인신고는요, 혹시 혼인신고 해보셨잖아요. 그럼 혼인신고 하실 때 여러분, 그 혼인신고 담당하는 그 가족관계 그 소관청에서 정말로 사랑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던가요? 안 물어본다, 그죠? 권리관계거든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혼 관계,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필요서류 구비 여부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로 토지 표시가 바뀐 게 맞는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등기는요, 권리관계거든요. 지적은 사실관계인데 등기는 권리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기관이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데 그 매매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야, 너희들 통정허위 표시했지? 통정허위 표시는 우리 민법 108조 1항에 따라서 무효야. 나 등기 안 받아줄래?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권리관계거든요. 등기는 권리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필요 서류 구비 여부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뭐 주민등록 초본이 들어왔는지, 토지대장 토지대장 또는 여러 가지 뭐 건축물 대장, 이런 대장 등본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지, 이런 필요 서류 구비 여부만 판단한다라고. 구별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공부하실 건 지적이니까 이 직권주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아까 원칙은 직권주의는 무조건 직권이 발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무조건 직권 발동되는 거 아닙니다.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암기 부담을 줄이실 수 있고요. 응용되는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시면 그냥 무턱대고 외우고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만 응용을 해도 못 맞춥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직권주의는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해당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신청을 할까요? 아까 실질적인 일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 따라서 어디에다가 신청을 한다? 지적소관청에. 자, 굳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달자면요, 우리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정리 절차입니다. 지적정리.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정리.
토지 이동의 의미 아시죠? 토지 표시가 발생하거나 변경이 되거나 소멸되는 것, 그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토지 이동. 자, 그럼 토지 이동이 있으면 뭔가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신청을 한다.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이걸 여러분들 시험에 해당 토지 소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OX, X. 아까 실질적인 일은 지적소관청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신청을 하면, 자, 우리 지적소관청은요, 심사 권한을 가집니다. 지적이거든요. 토지 표시, 심사 권한,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 실질적 심사. 이미 답 다 적어놓고 물어보는데, 그죠? 자신감 가지시고 그냥 작게라도 답을 하시고, 틀리실 분들은 틀리세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시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저랑 제3자 아니잖아요. 우리 당사자지. 네. 제 눈을 피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저한테 잘못한 거 있으세요? 복습은 안 하셔서 그래요? 자, 실질적 심사 권한을 가진다. 자, 심사를 한 후 소유자가 신청한 내용이 이제 타당하다라면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지적공부의 등록상 바꿔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가령 뭐 면적이 70에서 80제곱미터로 바뀌었다. 그러면 소유자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지적공부 바꿔주세요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합니다. 실질적 심사, 정말로 80제곱미터가 바뀐 게 맞는지 실질적 심사를 하고, 그 다음 지적공부에 이제 면적을 70에서 80제곱미터로 바꿔준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지적공부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중요하다 그죠? 당연히 이제 면적과 경계, 특히 면적과 경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공시하는 게 지적 공부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럼 이 중요한 지적 공부를 뭔가 건드릴 때 뭔가 이 지적 공부에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항상 미리 근거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 근거 서류가 뭐냐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붉은 문필로 적는 이유 아시겠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항상 지적 공부 정리할 때는 미리 뭐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 공부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의 내용 바뀌었어요. 이제 80제곱미터로. 가령 이제 합병을 한 바람에 면적이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꿔달라고 신청을 하면 소관청은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한 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이제 면적을 80제곱미터로 이렇게 바꿔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토지 이동이 있으면요, 우리 토지 이동이 있으면 지적 공부가 먼저 바뀔까요? 이 토지 이동이라는 게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적 공부가 먼저 바뀔까요? 아니면 등기부가 먼저 바뀔까요? 항상 여러분 토지 이동이 있으면 뭐가 먼저 바뀔까요? 지적 공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지적에 관한 큰 절차 흐름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항상 토지 이동이 있으면 먼저 뭐가 바뀐다? 지적 공부. 그러면 등기부에도요,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게 그 목적이지만 등기부에도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그 부동산의 표시를 해서 이 부동산을 특정해줘야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부에도 토지 표시 나와요. 특히 토지 등기부에 토지 표시 나와요. 그럼 토지 표시, 등기부에도 토지 표시가 나오니까 우리 지적 공부 바뀌고 나면 등기부도 바뀌어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우리 법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관할 등기관서에, 즉 등기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도 좀 바꿔주세요 라고 등기 촉탁 하여야 한달까요? 할 수 있달까요? 하여야 한답니다.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촉탁 의무가 있다. 공부하실 때 미리 정확하게 해 주시자고요. 그냥 공부하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보시다가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이게 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눈에 거슬려요. 그러니까 미리 정확하게. 이 법의 취지는 토지 이동이 있으면, 즉 토지 표시가 바뀌게 되면 지적 공부가 먼저 바뀌게 되고, 그럼 지적 공부 바뀌고 나면 등기부도 바뀌어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으니까 우리 이 지적 공부를 정리한 지적 소관청 네가 관할 등기 관서에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 의무가 있다를. 자, 다만 등기 촉탁하지 않는 토지동이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출제 자료도 내고 싶겠죠. 등기 촉탁하지 않는 토지동.
아주 중요합니다.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 뭐예요? 이제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규 등록은요. 가령 미등록된 토지가 발견이 됐다.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다를 매립을 했다. 바다는 토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매립을 했어요. 그럼 이제 토지 표시가 새로 생겼잖아요.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그걸 신규 등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신규 등록. 해당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관청은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물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요.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그럼 신규 등록에 있어서 지적공부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적공부를 개설한다 이 말이죠. 이제 지적공부 만들어졌어요. 지금 등기부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 만들어져 있어요. 따라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다른 토지동은 다 등기 촉탁하는데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등기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럼 등기가 끝나게 되면요. 우리 등기소에서는 항상 등기 끝나면 등기가 끝났다는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걸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합니다. 자, 소관청이 직접 우리 등기소에다가 등기 좀 바꿔주세요 라고 촉탁을 했으니까 우리 등기관서에서는요. 지적 소관청에 등기 끝났습니다 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소유자가 등기소 가서 신청한 게 아니라 토지 표시 바뀌게 되면요. 소유자가 등기소 가서 신청한 게 아니라 우리 지적소관청이 직접 촉탁을 한다고요. 나중에 등기법에서 이제 배우시겠지만 촉탁이라는 게 촉구하고 부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지적소관청도 관공서고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도 관공서예요. 그럼 서로 관공서 대등한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촉구하고 부탁, 신청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요. 그냥 촉구하고 부탁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등기는 우리 지적소관청이 직접 촉탁을 한 거다, 그죠? 따라서 등기가 끝났다는 사실은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에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이 절차 흐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설명드린 이 부분에서 시험에서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서 완료 통지가 와서 지적소관청이 이제 완료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요. 이제 등기도 다 끝났어요 라고 마지막으로 정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자, 이 정리 결과 통지는요. 이제 원칙은요. 등기를 요하는 경우다 이 말이야. 원칙적으로 다 등기 촉탁한다라고 했죠. 등기부터 바뀌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경우. 다만 아까 예외적으로 신규 등록 등기 촉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등기 분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법에서 원칙이라는 표현 쓰지 않는데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등기 촉탁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완료 통지서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도 지적소관청도 관공서니까 이제 받았다 이걸 접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 결과를 통지하느냐? 15일 이내. 일단은 기산점보다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 완료 통지서를 받고요. 이 지적소관청도 관공서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소로부터 완료 통지서를 받았다 이걸 법에서는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얘가 촉탁을 해서 등기 접수를 한 날이 아니라 등기 끝나고 나면 완료 통지서가 가잖아요. 그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받은 날부터 이 말이에요. 며칠 이내에 결과 통지한다? 15일 이내에 결과 통지합니다. 그 다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이때는 그냥 지적공부 정리만 하면 그 지적공부 정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 통지한다. 자, 15일, 7일 기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15일, 7일
독립해서 한 문제로도 여러분들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어요. 그럼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하면 어떻게 하느냐? 네모 박스를 쳐요. 그리고 15에다가 네모를 치고요. 7에다가 네모를 치고 다음 중 숫자 조합 올바른 거 찾아라. 이렇게. 그 다음 15일 얘를 시험에 내면서요. 15일을 뭐로 바꿔서 내느냐? 7일로 서로 바꿔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15일을 7일로 바꿔서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 15일을 전부 다 지금 기출문제들입니다. 15일을 시험에서 30일로 바꿔서 낸 적도 있고요. 15일을 20일로 바꿔서 낸 적도 있고요. 15일을 10일로 바꿔서 낸 적도 있고요. 심지어 15일을 14일로 바꿔서 낸 적도 있습니다. 다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아주 중요하다, 그죠? 예. 자, 요렇게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실 때 여러분 등기 하면 등기 재산이죠. 등기 재산. 예. 재산하면 돈이잖아요. 돈은 동그랗다, 그죠? 뭐처럼 생겼어요? 무슨 달? 보름달. 며칠? 15일. 이렇게 어떻게든 외우셔야 되니까 이렇게 등기를 요한다. 자, 등기를 요하는 경우 등기하면 재산이니까 재산은 돈은 동그랗다. 보름달 15일. 꼭 기억하시자고요. 예. 자, 이제 이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만약에요. 그럼 소유자가 신청 안 했어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은 직권주의니까 이때는 직권이 발동된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게 직권주의입니다. 무조건 직권이 발동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제 직권이 발동돼요. 자, 그럼 소유자가 신청을 했으면요. 우리 지적소관청은 앉아서 심사만 하시면 돼. 신청을 했으면 그냥 앉아서 심사만 하고 조사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뭔가 토지 이동이라는 게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 바뀐 토지 표시의 이동 현황에 대해서 소관청에서 직접 조사를 나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조사 나가려면 명색이 관공서니까 먼저 뭐부터 수립을 한다? 계획부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하다못해 우리 학생들도 방학하면 먼저 뭐부터 수립을 해요? 계획 수립하셨잖아요. 예.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계획 항상 그 방학 계획표 짜라 이게 참 저도 싫던데 왜 싫으냐면 자꾸 내가 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짜게 하니까 학교에서 사실 그걸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학생들 무조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9시에 뉴스 하기 전에 항상 뭘 했냐면 어린이들은 꿈나라 들어갈 시간이라고 9시 되면 꿈나라 들어가래요. 자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9시 전에는 자야 돼. 9시에는 자야 된다고요. 근데 아침에 또 새끼는 다 찾아 먹어야 되잖아. 아침, 점심, 저녁. 그럼 식사 시간은 기본 1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슨 군인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들은 식사 1시간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식사 끝나고 나면 또 기본적으로 쉬어야 되죠. 1시간 정도는 쉬어야 돼. 그러니까 이미 벌써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에 한 2시간씩 하면 6시간이에요. 그거 빼버리고 거기다가 또 운동하래. 그럼 운동하고 그죠? 또 뭐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침 기상 시간이 5시. 이런 거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계획 수립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수험 준비하면서 계획 수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솔직하게. 지금 안 하셨다, 그죠? 예, 계획 수립하셔야 돼요. 설령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그 계획은 그러면 자꾸 수정해 나가시면서라도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꼭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명색이 지적소관청 관공서인데 조사 나가려면 먼저 뭐부터 수립하셔야 된다? 계획부터요. 제가 여러분 그 과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네, 근데 지금 별로 그런 눈빛이 아니에요. 토지 이동 현황, 뭔가 바뀐 게 있단 말이죠. 그 이동 현황에 대해서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계획만 수립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나갑니다.
그 다음 조사한 내용 일단 적어야 돼요. 계획 수립하고 조사 나가니까 핵심 키워드는 계획, 그 다음 조사, 계획 수립하고 조사하고요. 그럼 조사한 내용 일단 적어야 됩니다. 아니면 잊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을 한다. 조사부 작성. 핵심 키워드입니다.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 조사 나가고요. 일단 조사한 내용 적는다. 아니면 잊어버리니까. 그죠? 뭐 지적소관청도 기억력이 나쁘긴 마찬가지거든요. 조사한 내용 당연히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하고 그 다음 이제 사무실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지적공부 정리하셔야 돼요.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는 항상 뭐부터 먼저 작성? 결의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지적공부 정리 끝나고 나면 이제 뭐도 바뀌어야 될까요? 등기. 그래서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는요, 원칙적으로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그럼 등기가 끝나게 되면 우리 등기소에서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그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 결과 통지한다고요? 15일. 다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지적공부 정리만 하면 정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결과 통지? 7일. 자, 그러니까 이 직권에 의한 절차는요, 이 직권에 의한 절차는 앞부분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직권에 의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중반 이후부터는 다 똑같아요. 앞부분만 달라지는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을 했으면 소관청은 심사만 하면 되는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야. 계획 수립하고 조사 나가고요. 일단 조사부 작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절차는 똑같아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공부 정리하고 항상 뭐 신청이건 직권이건 간에 지적공부 정리할 때는 항상 미리 뭐 작성한다?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한다. 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 교재 거기 31페이지에 교재 31페이지 보시면 거기 양가로 입원해서 직권 등록에서 직권 절차가 나와요. 이 직권 절차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서 시험에 또 잘 출제를 합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칠판에 제가 적어놓은 이 내용으로 그냥 가름해 주세요. 직권에 의한 절차,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동그라미 1번 아까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한다. 돼 있죠?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토지이동 현황 조사. 그 다음 3번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그 다음 4번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5번 지적공부 정리. 물론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안 나와 있는 이유는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까지 한꺼번에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지적공부 정리하면 그 다음 뭐 하셔야 돼?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 교재 뒷부분에 이 나오는 내용까지 한꺼번에 연결이 되니까 한꺼번에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서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한 문제는 거의 기본이고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아주 중요하다, 그죠? 제가 이제 중요하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좀 막 이렇게 뭔가 눈에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32페이지. 자, 32페이지.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거기 중간 부분에 네모 2번에서 필지의 획정 기준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필지의 획정 기준. 자, 이걸 한 필지 성립 요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필지의 획정 기준, 다른 말로 하면 한 필지 성립 요건. 자, 이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은요, 왜 중요하냐면 결국 토지를 합병하기 위한 합병 요건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병 요건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한 필지가 될 수 있어야 그 토지를 합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중요해요. 자, 여러분 교재 순서랑은 좀 다르게 합니다. 순서만 다르게 해요. 자, 소유자가 일단 동일할 것.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가령 X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Y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절대로 이 두 토지를 한 필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서로 동일해야 된다. 소유자가 동일할 것. 그 다음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자, 이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이 표현에 여러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등기되어 있을 것 아닙니다. 등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등기 여부가 동일하다. 자, 무슨 이야기냐. 가령 둘 다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다. 그럼 다른 요건은 다 충족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둘 다 등기되어 있어요. 그럼 등기 여부가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한 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둘 다 미등기예요. 둘 다 미등기다 이 말. 그러면 역시 이 경우에도 다른 요건은 다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서요. 이 경우에도 한 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한 필지는 등기가 돼 있고요. 한 필지는 미등기더라 이 말이에요. 기미 의미 아시겠죠? 기등기, 미등기 이 말이에요. 예. 자, 한 필지는 기등기, 한 필지는 미등기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절대로 한 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법은 규정만 두고 있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데 이 법 규정의 의미는요. 한 필지는 등기돼 있고 한 필지는 등기 안 돼 있어요. 등기 안 돼 있으면 일단 지적 공부는 한 필지로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아예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지적 공부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그래야 한 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등기 여부 동일의 의미 아시겠죠? 예, 조심하실 것은 등기되어 있을 것 아닙니다. 예. 그 다음 뭐 축척이 동일할까? 이건 쉽죠. 여러분 축척이 서로 다르면요 도면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예, 따라서 당연히 축척이 동일해야 한 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소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재. 지번 부여 지역은 이제 소재. 즉 행정구역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고 하나는 중구에 있어요. 그럼 한 필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뭐 당연하다 그죠?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거. 자, 그 다음 지목이 동일할 것. 조금 이따가 이제 배우실 건데요. 한 필지는 반드시 지목이 하나여야 합니다. 한 필지는요. 따라서 지목이 동일해야 그래야 한 필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을까? 즉 토지가 붙어 있어야 땅이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조그만 뭐라도 조그만 다른 필지가 끼어 있어요. 그러면 한 필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을까? 그래야 한 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 성립 요건 6가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글자씩 소, 등, 축, 지, 지, 지. 그래서 소등이 축축하면 지지지 만지지 마라. 이렇게 찜찜하거든요. 만져보면. 제가 한때 농사 짓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농사는 지금도 현재 ING입니다. 예, 짓고 있는 중이고 한때 농사 지으면서 염소를 좀 키워봤어요. 닭도 키우고 닭은 지금도 좀 있습니다. 예. 이제 염소를 키워봤더니 지금은 현재 이제 염소는 포기를 했습니다. 얘가 번식력은 좋은데 키우기가 진짜 자동화 시키지 않으면요. 얘는 먹이가 없으면 계속 울어. 근데 그 울음소리도요. 그 애기 울음소리 같아. 막 이 듣다 보면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요. 같이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하다가 안 돼서 한 거의 2년 가까이 키우다가 결국 포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이제 염소랑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그렇다고 이제 염소를 방목할 수는 없어요. 과수원이니까. 방목하면 나무를 전부 다 갉아먹거든요. 나무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키우다가 제가 좀 친해져 보려고. 보면 염소도 이 동물들 보면 대장이 있어요. 딱 그 대장이 있어요. 걔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쓰다듬어 주면서.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많이 쓰다듬어 주니까 이게 윤기가 막 나는 것 같더라고. 빛깔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더 이렇게 많이 쓰다듬어 주고 있는데 한날 보니까 이제 비가 막 오는데 이게 축축한데 얘를 쓰다듬으니까 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냥 이 맑을 때 건조할 때 이렇게 쓰다듬는 거랑 축축할 때 이렇게 쓰다듬는 거랑 이게 싹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등이 축축하면 지지지. 지금 그거 이야기한 겁니다. 예. 외워주셔야 돼요.
예, 제가 꼭 암기하라는 부분은 암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해는 기본이고 암기하라는 부분, 시험을 위해서 암기하라고 하는 부분은 암기까지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밖에서도 지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희한해요. 이게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꼭 밖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거 꼭 그 시험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예. 자,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이게 이제 지적의 총설 파트에, 우리 총론 중에서 총설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토지 표시 중에 지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